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여러분, 콜라겐을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은 과연 피부에 차이가 있을까요? 왜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. 콜라겐을 많이 먹으면 같은 나이라도 좀 덜 늙어 보인다고. 그런데 이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콜라겐을 잘 지켜내는 거예요.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주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단백질인 이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기도 하고 분해가 되기도 하는데 20대 이후부터는 매년 1%씩 콜라겐이 적게 만들어지고요. 40대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콜라겐 양은 20대에 비해 그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죠.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합성은 안 되고 분해만 잘 된다, 이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매년 없어지는 콜라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? 오늘 한번 알아봅시다. 첫 번째, 콜라겐을 지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콜라겐을 먹는 거겠죠. 사실 콜라겐은 분자량이 굉장히 커서 식품으로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. 그래서 닭발, 족발, 콜라겐에 좋다라는 식품 많이 먹는 거, 피부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 정도가 굉장히 미약하다,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도리어 늦은 시간에 닭발, 족발 먹는 거는 피부를 더 늙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러면 먹는 콜라겐은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? 시중에 영양제, 건강기능식품, 보조식품으로 나온 것 중에 저분자량, 극저분자량 이렇게 나온 콜라겐 제품들이 있어요. 이런 거를 하나 정도만 챙겨주시는 게 좋은데요. 왜냐하면 저분자, 극저분자로 만든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소화 흡수율을 좀 높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섭취를 했을 때 피부에 가는 정도가 좀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다, 프리미엄이다 이런 제품을 드시기보다는 가성비 좋고 내가 매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형을 선택할 것을 추천드리는데요. 사실 콜라겐 제품들은 젤리 형태도 좀 있고요. 가루 형태도 있고 말려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.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저도 영양제를 챙겨 먹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거든요. 가루 제형을 제가 좀 먹어봤는데 맛이 너무 없었고 젤리 형태도 저는 입안에 이렇게 단맛이 좀 오래가는 거를 안 좋아하다 보니까 꾸준히 먹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 또한 콜라겐을 도대체 뭘 먹어야 되느냐 많이 좀 찾아보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래서 제가 뭔가 딱 이 제품, 이 브랜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가성비 좋고 내가 좀 먹기 좋은 제형으로 먹되 같이 챙겨주실 하나의 팁이 있는데 바로 비타민C랑 챙겨주시는 겁니다. 비타민C와 콜라겐을 같이 먹으면 비타민C가 콜라겐의 흡수를 좀 도와준다고 해요. 그래서 꼭 같이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걸로는 피부 건강에 별로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바르는 건데 그 유명한 스티바 A 크림입니다. 이 스티바 A는 콜라겐 성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비타민 A 유도체 성분 중에 하나인 레티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. 근데 이 레티노이드가 콜라겐 생성을 좀 촉진을 해줍니다. 그리고 몸 안에서 콜라겐의 분해를 좀 억제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피부를 좀 빠르게 재생해주는 역할을 또 해주는데요. 안타깝게도 방금 보여드린 스티바 A는 현재는 단종이 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. 20라든지 디페린겔이라든지 아크리프 등이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아크리프는 가격대가 좀 높기는 한데 4세대 레티노이드라고 해서 체내 흡수율을 많이 낮춰서 안전성이 좀 높다라는 장점이 있고요. 이 20 크림이 기존의 스티바 A와 동일한 트레티노인 성분을 사용을 한 거라서 가장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0.025% 단품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20라든지 아크리프 등을 좀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런데 이 레티노이드 연고는 양날의 검과 같거든요. 피부 노화에도 예방이 되고 주름도 좀 좋아지게 하고 콜라겐 생성에도 도움이 되지만 잘못 쓰면 피부 자극이 굉장히 심해서 붉어짐이라든지 각질이 일어난다든지 피부가 소위 말하는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쓰는 방법은 밤에 기초 케어를 다 해주시고 쌀알 크기만큼만 덜어서 얘를 수분크림이랑 또 믹스를 해서 이틀에 한 번 써보고 괜찮으면 매일 한 번 이렇게 쓰시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. 저는 이렇게 써도 사실 레티노이드 연고가 자극이 좀 많이 돼서 실패를 좀 몇 번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쉬운 대로 레티놀, 피부 자극이 덜한 화장품의 제형으로 좀 쓰고 있는데요. 제가 최근에 쓰고 있는 건 디 오디너리의 그랜 액티브 레티노이드 제품입니다.
원장님, 근데 이런 홈케어 말고 주사나 시술로 빠르게 콜라겐을 충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? 네, 있죠. 바르는 게 안 되면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? 시술적으로 우리가 주사를 이용해서 안쪽에 콜라겐을 직접 주입하던지 콜라겐 생성이 자극이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뭔가를 주입하면 콜라겐 생성이 조금 더 잘 되고 잘 지켜지지 않겠어요? 요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주베룩입니다. 주베룩은 자가 콜라겐 부스터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건데요. 이 주베룩이란 성분이 몸 안에 들어가서 피부 속 안에서 콜라겐 생성을 직접 자극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정말 인기가 많죠. 이 주베룩은 피부 탄력뿐만이 아니라 잔주름이나 모공, 여드름 흉터에도 효과가 좋습니다. 그런데 시술을 받으실 때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. 주베룩은 제형 자체가 가루예요. 그래서 이 가루를 우리가 생리식염수에 섞어서 액체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피부 속 안에 주입을 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액체 형태로 만든 이 과정이 충분히 잘 되어 있는지, 타겟 피부층을 잘 선택을 해서 주입이 되었는지, 그리고 한번 받을 때 앰플 하나가 다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서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. 제가 주베룩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봤으니 영상 참고해 주세요. 덧붙여서 히알루론산 주사도 콜라겐 자체는 아니지만 수분을 끌어당기면서 콜라겐을 지키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. 주베룩과 약간 입자 형태는 다르고 타입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스컬트라나 울트라콜 같은 것도 자가 콜라겐 생성 부스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콜라겐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런 콜라겐 부스터 시술은 미세침 고주파와 같은 장비 시술이 같이 들어갔을 때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오늘 이렇게 내 피부 콜라겐 지키는 법을 알아봤는데요. 먹는 거, 바르는 거, 시술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정리할 수 있겠죠? 세 가지 방법 모두 기억해 두셨다가 내 콜라겐 열심히 좀 지켜보자고요. 여기까지 꿀닥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